온라인 공간의 가상융합 세계, 일명 메타버스는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범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한데요. 정부가 메타버스 공간에도 실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실천윤리 연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 대표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지난해 이미 윤리 원칙은 마련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윤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메타버스가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딱 정해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걸 법으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율 규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용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진 윤리 원칙에 이어서 이번에 실천 윤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국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심포지엄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미 초안은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짧게 말하기 좀 힘든데요. 네. 일단 저희가 크게는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지향 가치를 글로벌로 지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따랐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호와 촉진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와 촉진을 좀 밸런스 있게, 그리고 이제 웹 3.0 시대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와 가치에 대한 그런 철학도 담았고, 그다음에 기업도 기업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공급 주체, 그다음에 창작 주체, 이용 주체 이렇게 각 주체별 40개의 조항씩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세계에서 사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어떤 내용도 실천윤리에 담겼을까요? 네.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8번째 조항이 이게 순위는 상관없지만 그게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36번째 조항 중에 하나가 이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가장 많은 사용자 유저인 이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그러한 조항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실천 윤리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떤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주 이용자인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이거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우 세심하게 실천 윤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잘 만들어도 지키게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실제 이런 윤리라고 하는 게 어긴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윤리랑 마찬가지로 좀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윤리적이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규정이 꼭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이 이게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이 가상자와 현실자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조항이 진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메타버스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바타가 나라고 하는 것, 그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익명으로 뭔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디지털 발자국이 되고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윤리 원칙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실천 윤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막 생겼을 때 발전 쪽으로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발전이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인터넷 시대 때 경험했던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러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그런 핵심 어떤 경제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코로나 시절의 아이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다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런 어떤 디지털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처음에 가면 실내화 신고 운동장에 가면 안 되고 복도에 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걸 한 3년 정도 배워야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아이들도 대학생도 어른들도 초등학교 1학년과 같이 신입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윤리 원칙들을 좀 배우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야지.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서로 좀 안전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달라야 한다라는 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립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의 윤리나 오프라인의 윤리나 똑같거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특히 이 메타버스는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하는 행동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공간 인터넷인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 이용자는 특히 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편인데요. 그렇죠. 예, 이 실천 윤리가 잘 마련돼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